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세메스가노.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름 이야기 하다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희끼리 맞아요. 이야기를 해서 이름 이야기 2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저희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남녀 구분이 좀 되지만 우리나라 이름은 그렇죠. 근데 가끔은 이제 이게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이렇게 잘 모르는 특히 요새 이름 일부러 그렇게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어때요? 이름 들으면 알아요 바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는 한국에서보다는 듣자마자 바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헷갈리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한국 이름이? 헷갈린다. 오. 진짜 분명히 이름이 남자인데 여자였더라고요. 아, 이럴 때 그랬어요.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오, 저도 제 한국 이름이 남자 이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경민님 맞아요. 맞아요. 저는 남자라고. 그 준영이라는 이름이 그래요. 준영이. 준영. 저는 제 친구,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이름이 심준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준영이라는 이름이 남자분들이 그럴 것 많더라고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도 다 쓰이는 이름이구나 했었어요. 제 조카 이름은 상인인데 상인. 근데 음. 여자예요. 근데 남자 그쵸, 이름으로 그쵸. 많이 네, 쓴다고 그러네.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별 못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는 그러면 들으면 그래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네, 뜻인가요? 거의 그렇죠. 근데 또 한국하고 그 비슷한데 뭐 그 여자도 쓰이는 이름이 있고 남자한테도 쓰이는 같이 동시에. 그런 이름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개명 얘기도 나왔잖아요. 개명. 우리는 이제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쉽게 네네.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명하려다가 재판에서 기각돼가지고 아, 네, 희경이라는 이름 너무 흔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름을 이제 부모님이 다른 그걸로 바꿔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개명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재판부에서 봤을 때 흔한 뭐, 걸로는 안 된다. 아니 그렇죠. 뭐 삼순위도 아니고 끝순위도 아닌데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중요한 이유가 사유. 있어야 된다.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게 많이 완화가 돼서 본인이 개명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편인데 옛날에는 이유 불충분으로 저는 기각됐거든요.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진짜 한국에서는 쉽게 개명할 수 있는 그런 것 편이에요. 같아요. 일본에서는 진짜 까다롭고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본에선 진짜 이름 잘 지어야 네, 되겠네요. 맞아요. 처음에 지을 때.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현정님이나 경민님 같은 경우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경민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돈 주고 샀습니다. 네. 장명소 가서 지으신 거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이름 좋으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민자들 많이 있었어요. 민이 들어가는 거 괜찮고 막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민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분이 찾아줬는데 그래서 몽골과 관련돼 있는 거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왔다 해서 남시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리고 외우기 쪽에 쓰기 좋게 앞에다가 경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경기도 경이 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장명소에서 그래도 이렇게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여기로 할게요 했더니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서남시청 갔더니 남자분이 저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둘 다 서로 얼굴만 보고 웃었어요 그냥. 현정님은요? 딸 이름이 하나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딸 현- 이름에서 그 정희하고 미현, 음. 청하고 가져와고 현가 가져와서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죠. 하시구나. 그래서 현정가 나왔고 그래서 남편이 현정이니까
저기 그 한자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하나 가져와지고 그 쉽게.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은 엄마나 이제 아빠의 이름에서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가져가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딸 이름에서 음. 한자씩을 가져가서 엄마 이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그쵸. 있고 네, 그렇네요. 되게 소중한 이름 같아서 네, 그렇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김 같은 경우는 제가 김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또 김 좋아하니까 김씨 할까 이래. 근데 저도 박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돼. 김 해야 된대.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아무리 이제 개명한다 해도 한자로 쓸 줄 아세요? 그 네 이름만.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한대요. 본인이 이름은 있지만 한자로 쓰라고 할 때는 너무 맞아요. 어려워하고. 현정님 같은 경우는 딸들 이름 이어서 아마 한자를 예, 더 쓰기가 쉽지 음.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글로 쓰지만 한자로 이제 반드시 예전에는 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됐었죠. 요새는 순 한글로만 네네, 이름을 맞아요.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의 한문 이름을 쓸 일이 꽤 있었는데 갈수록 한문 이름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손수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가끔 제 이름을 한문으로 쓸 일이 있다 보면 너무 어색하고 지금 맞게 쓰고 있나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그 순 한글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은? 아, 우리 친구들이 특히 몽골 이름을 쉬운 이름을 한글로 변화시키기가 아주 쉬워요. 굳이 한자를 안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름 그대로 한글로 쓸 때 한국 사람들도 외국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아. 왜냐하면 단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몽골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한국 이름 안 써도 된다라는 말들이 너무 좋네요. 있거든요. 예. 몽골이랑은. 예를 들면 예를 혹시- 들면 나라. 어. 한국도 제 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몽골도 있기 때문에 쉬웠고. 몽골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쓰고 나라. 나라요.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리고 오너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몽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변화가기가 엄청 좋다는 거죠. 아, 그래서 몽골리는 어노라 그 이름이 너무 많고. 그죠? 네. 자루칼도 이런 네. 거 많고. 신기하네요. 그대로 써도 된다는 게 네. 너무나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한국하고 같은 이름. 아, 예, 유나, 맞아요. 유리 어. 이런 거 그쵸. 몇 개 있더라고요. 한때 유리, 유나 이런 이름도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엄마들은 유나라고 그 지으는 엄마들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같은 이름 쓸 수 있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네네. 저기서도 쓸 수 하나, 있고 하나도. 똑같이. 그쵸. 그러다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할머니 나이에 됐을 때 이 이름이 저한테 어울리나가 아주 지금부터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부를 때 견민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럴까봐 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경민 할머니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약간 그 한자식의 그래도 한자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은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순 한글 뭐 초롱이 그쵸. 햇님이, 이슬이, 뭔가 이름은 너무 예뻐요. 예쁜데 박초롱 할머님 이러면은 사실 할머님 이름으로는 그래도 귀여우셔요. 괜찮아요. 네, 귀여우셔요. 귀여우세요. 그런데 박초롱 어머니 하는 거는 오히려 또 약간 조금 중년일 때가 조금 그래서 이름 자체는 너무 예쁜 이름인데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덜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그렇기도 느낌이. 하고 어쨌든 그 주변에 이목을 끌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분 이름을 부른다거나 뭐 관공서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거나 할 때 아무래도 그런 이름이 들리면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주목받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뭐 장명소에 가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상의해서 맞아요. 짓는 것 뭐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짓는 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장명소 가서 짓거나 하는데 다른 나라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거의 가족끼리 줘요. 가족끼리? 예를 들면 우리 동생들의 이름을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 이름을 그냥 종이에다 쓰고
하나씩 뭐 뽑다가 이제 나머지 이름을 죽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국처럼 가서 이름 샀거나 아니면 알아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또 불교에 관련되는 분들이 직접 이제 절에 가서 물어보거나 그쵸.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필리핀은 어때요? 어떻게 우리- 지어요? 우리는 뭐 할머니 있는 사람들이 뭐 만약에 할머니가. 치 손자 손주 있으면 할머니가 주는 이름 이름 지어주신다고. 주시고 음. 다 부분이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요. 엄마 아빠가. 음. 일본은 일본에서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해서 우리는 한자가 꼭 있잖아요. 그 히라가나 막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네요. 중국은 누가 대부분? 중국에서는 부모님이랑 음. 할머니 할아버지 50%? 아. 장민서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네. 되게 많고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생년월 입력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 정도. 장명소 가신 분들 30% 정도. 오. 네. 네. 이제 우리 이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네요. 이름 관련한 이야기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네네.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